안녕하세요. 원래는 게스트를 앉혀놓고 토크쇼를 하고 싶었는데 게스트가 다 떨어져서 혼자 토크를 해야 되는 김어진쇼의 김어진입니다. 오늘은 리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다시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호기심이 갈사라고. 전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거든요. 왜 좋으냐? 기본적인 소개를 같이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나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왠지 그럴 거라고 막연하게 믿는 속설들을 정면으로 돌파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속설이 있어요. 시리얼보다 시리얼 박스가 더 영양가가 있을 수 있다. 그거를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은 그냥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거예요. 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열량이라는 게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프로그램은 뭘 하냐? 물론 열량도 재고 다 합니다. 근데 결국 뭐 하냐면 시리얼 박스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죽을 만들어서 그걸 결국 먹어요. 와, 진짜 종이 맛이나 이러면서 막 뱉고 괴로워하고 도대체 저걸 어떻게 실험하지? 싶은 걸 정말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속설의 판결을 내려요. 이건 거짓이다, 이건 진실이다, 이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리고 이 프로가 좋았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항상 폭발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하여간 폭발 좋아하잖아요. 뭐든지 빵빵 터져줘야지 좀 내고. 그러니까 그거에 아주 시원하게 보답을 해줘요. 난 솔직히 이 프로그램 때문에 폭발이 뭔지 정확히 배웠어요. 폭발이란 뭐냐? 압력이 빠르게 분출되면서 파괴가 일어나는 게 폭발이에요. 이 프로가 하도 폭발을 많이 보여주니까 그거 보고서 원리를 깨우쳤다고. 여기까지는 거의 뭐 팩트예요. 여기서부터가 제 의견인데, 나는 이 호기심의 결사가 왜 좋았냐? 셋째, 의외로 되게 과학적으로 충실해요. 이게 디스커버리 채널 히트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 보여도 되게 챙길 거 다 챙기는 되게 똑똑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용어 쓸 거 다 쓰고 설명할 거 다 설명하는데 거기서 재미까지 챙겨. 어느 순간부터 딱 느껴요. 와, 이거는 제작진들이 사실 처음부터 결론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해주는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은 되게 긍정적으로 계몽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쯤에서 과학적 계몽이라는 주제를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인류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되게 희망적이었어요. 계몽시켜주면 계몽이 됐다고. 예를 들어서 90년대 최고 영향력이 있었던 과학 프로그램 중 하나가 비라저씨였어요. 거기서 비라저씨가 나와서 여러분, 지구는 둥급니다,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처음에는 못 믿죠, 물론. 그러다가 그런가? 비라저씨가 저렇게 얘기하면 정말인 것 같은데? 어떡하면 지구 온난화를 늦추거나 멈출 수 있을지 우리 다 같이 연구해야겠다, 이런 결의가 다져졌다고. 최소한 아닌데?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없었어. 근데 2000년대 한 세월을 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아닌데?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간단해. 20세기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백투 더 퓨처가 오지 않았거든. 컴퓨터다, 아이폰이다, 전기차다, 시끄러운데 사는 건 거지같이, 살던 동네는 그대로지, 내 빚은 해결이 안 됐지, 근데 북극곰 살려야 된다고 떼쓴 인간들은 많아. 그러니까 괜히 반감이 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눈에 보인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그냥 덮어놓고 자기 생각을 일단 유튜브 라이브 켜놓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따봉 많이 받고 바이럴 타고 특정 이익 집단의 지지를 받으면 주류 논리가 돼.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내 생각이랑 많이 비슷하네? 그럼 내가 맞나 보네? 이렇게 생각해버려. 이게 지금 반과학주의, 반지성주의 흐름의 실상이거든요. 그냥 불만족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닌데 이번 겨울 개 추웠는데 지구 안 뜨거운 것 같은데? 아르키메데스의 죽음의 광선, 니들 그거 잘못 실험해서 그렇게 된 건데? 고대 그리스 시대 청동 거울 가지고도 얼마든지 배에 불 붙일 수 있거든? 아니거든 이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비라저씨는 이제 백발노장이다 돼서 넷플릭스에 돌아와서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시즌 1 에피소드 1 첫 방송부터 화를 내. 지구온난화 현상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화가 난다. 화나면 안 되냐고. 솔직히 화날 것 같기는 해요. 몇 년을 바쳐가지고 어린이 프로에 나와서 사람들을 기껏 과학의 길로 인도해 놨는데 십몇 년 지나서 다시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뭐 지구온난화가 어딨나요? 지구는 평평하지 않나요? 이 지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호기심의 결사에 젊은 출연자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Joining them 하면서 소개된 호스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B팀, 그러니까 빌드팀이라고 불렸어요. 왜 빌드냐? 이것저것 다 빌드해. 속설 검증에 필요한 실험 세트 만들고 마네킹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비중 있게 출연하게 됐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의 인내심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야. 예를 들면 포탄 맞아 죽는 게 아니고 포탄 때문에 부서진 파편들을 맞아 죽는 거다, 뭐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애초에 쏠 때 파편을 갖다 쏘지 뭐 한다고 포탄을 쏴요. 근데 호기심의 결사는 그걸 또 꾸역꾸역 검증을 해줬어요. 세트 만들어서 모의 실험하고 실제 대포를 찾아서 테스트 다 했다고. 그러다가 호기심의 결사가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그러고서 한창 있다가 넷플릭스에서 White Rabbit Project라고 하는 쇼를 런칭을 해요. 호기심의 결사 B팀 3명만 따로 독립해서 뭘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홍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엄청 해서 공개되자마자 딱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어요. 근데 보면서 동시에 좀 불만족스러운 게 많았어. 그래서 저는 화이트 래빗 프로젝트 시즌 2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인터넷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이 3인조 중에서 캐리랑 토리가 따로 뭉쳐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더라고요. 프랭켄슈타인이라는 건데, 미신이라든가 비과학적인 거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완전 개 비과학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장난을 치는 거예요. 파일럿 에피소드를 만든 게 캐리 바이런 씨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길래 한번 봤어요. 뭐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화이트 래빗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진일보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캐리 씨랑 토리 씨가 본다고 가정하고 안녕하세요. 네.
항상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만드시게 될 그 프레이켄슈타인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는 여러분의 캐릭터가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여러분끼리 주고받는 농담의 절묘함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저는 이 프로가 개몽되지 않은 일부 현대인에 대한 아주 가혹하고 철저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속설을 검증해줘도 너희들은 믿지 않았지. 이제 너희들이 믿는 그 속설을 실현시킬 테니까 한번 당해보아라, 이런 거죠. 그리고 혹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그랜트 씨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삼총사로 기억하니까요. 저도 그렇고요. 피드백을 들어놓고 보니까 왠지 이미 다 생각하고 계신 거일 것 같아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김원진 쇼는 제가 좋아하는 방송 시리즈를 소개하고 이런저런 리뷰와 불평과 피드백을 섞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포맷이 더 타겟팅이 확실해서 좀 더 발린다, 그러면 저는 그냥 앞으로도 다른 유튜버처럼 쓰레기 정보 영상이나 만들면서 떠들려고 하고요. 별 차이 없다, 그러면 저는 또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 만나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랑 떠들고 뭐 그런 김어진 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매주 일요일 저녁은 다시 또 찾아올 겁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